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명문 사립학교 세인트 앤드류스 아카데미의 한 명의 조용한 전학생이 나타났습니다. 박지은이라는 이름의 17세 한국 소녀였죠. 지은은 서울 외곽 구로구에서 작은 플라스틱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부모님 덕분에 어렵게 이곳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버지 박철수 씨와 어머니 김영희 씨는 딸이 한국공립 명문과학고에서 장학생으로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모습을 보며 더 큰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공장 운영으로 모은 돈과 은행 대출까지 받아가며 딸의 미국 유학길을 열어준 것이죠. 지은아,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이제는 내가 해봐야 해. 출국 전날 밤 어머니가 건넨 말이 지금도 지은의 가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날 아침 8시 지은은 교실 뒤쪽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똑단발 머리에 네이비 블레이저를 입은 지은의 모습은 다른 아이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화려한 브랜드 가방을 메고 있었지만 지은의 가방은 한국에서 가져온 검은색 백팩 하나뿐이었거든요. 안녕. 너 새로운 한국 학생이지? 나는 제시카야. 금발 머리의 밝은 소녀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지은은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은입니다. 와, 영어 정말 잘하네. 어디서 배웠어? 한국에서요.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지은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고 제시카도 어색한 침묵 끝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3355 무리를 지어 식당으로 향했어요. 지은은 혼자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가져온 도시락을 먹으며 물리학 전문 서적을 펼쳤죠. 양자 얽힘 현상의 수학적 모델링이라는 제목의 두꺼운 책이었어요. 대학원 수준의 내용이었지만 지은은 집중해서 읽어내려갔습니다. 때때로 공책에 복잡한 수식을 적어가며 자신만의 계산을 해보기도 했어요. 저 애 뭐 하는 거야? 한국 애들은 다 저렇게 공부벌레인가 봐. 지나가던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지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익숙한 시선들이었거든요. 오후 2시 드디어 지은이 가장 기다리던 고급 물리학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담당 교사는 45세의 미첼 워커 선생님이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이 학교에서 15년간 가르치고 있는 베테랑 교사였죠. 자, 여러분. 오늘은 양자역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첼 선생님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칠판에 수식을 적기 시작했어요. 델타 X 곱하기 델타 P는 2분의 H바 이상이다. 이것이 바로 불확정성 원리의 수학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칠판의 수식을 보던 지은의 눈빛이 변했어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자신의 공책에 뭔가를 빠르게 적어내렸습니다.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원리의 핵심이죠. 이는 양자 세계의 근본적인 특성이며 미첼 선생님의 설명이 계속되는 동안 지은은 계속해서 계산을 해보고 있었어요. 점점 더 확신이 서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미첼 선생님이 의례적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는 학생 있나요? 교실은 조용했어요. 아이들 대부분은 이미 머릿속으로 다음 수업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뒤쪽 구석에서 조용히 손이 올라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은에게 쏠렸어요. 이 조용한 한국 소녀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네,
박지은. 지은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선생님, 칠판에 적어주신 플랑크 상수값이 현재 국제 표준과 다른 것 같습니다. 교실의 공기가 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미첼 선생님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미첼 선생님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지은 씨. 이 값은 표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수치예요. 하버드에서 15년간 가르쳐온 제가 틀릴 리는 없죠. 교실 곳곳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은 신입생이 베테랑 선생님에게 틀렸다고 지적하는 상황을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침착하게 자신의 공책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2019년 5월 20일부터 국제단위계가 개정되면서 플랑크 상수는 정확히 6.626070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제곱줄초로 정의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칠판에 적으신 값은 이전 근사치예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확인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첼 선생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15년 경력의 자존심이 17세 소녀에게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지은 씨, 그런 세세한 차이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하지만 과학에서 정확성은 가장 기본이 아닌가요? 지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말 속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미첼 선생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 씨, 당신은 이제 막 전학 온 학생이에요. 이 학교의 수업 방식에 적응하는 것이 먼저죠. 너무 성급하게 나서지 마세요. 그 순간 교실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아이들은 선생님의 날카로운 어조를 느꼈고 지은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사과했어요. 하지만 공책을 덮지는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미첼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을 정정한 수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교실을 빠져나갈 때 제시카가 지은에게 다가왔어요. 지은아, 괜찮아? 미첼 선생님이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제가 너무 나섰나 봐요. 아니야, 내가 맞는 것 같던데. 나도 폰으로 찾아봤거든. 내가 말한 숫자가 정확해. 제시카의 말에 지은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적어도 한 명은 자신의 말을 믿어준다는 사실이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미첼 선생님은 지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을 해도 다른 학생을 먼저 지목했고 지은의 의견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자, 오늘은 파동함수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개념이니까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미첼 선생님이 칠판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개수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이번에는 손을 들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자신의 공책에 올바른 수식을 적어놓기만 했습니다. 수업 후 몇몇 학생들이 지은에게 다가왔어요. 지은아, 오늘도 선생님이 틀린 거 맞지? 슈레딩거 방정식 정확한 형태가 뭐야? 지은은 망설였어요. 선생님과 더 큰 갈등을 빚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 제가 정리한 거예요. 지은은 자신의 공책을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미첼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을 모두 정정한 완벽한 수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와, 이거 대학교 수준 아니야?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있어? 아이들의 질문에 지은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좋아해서 많이 공부했어요. 하지만 지은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MIT 연구소와 교류하고 있다는 것, 양자 알고리즘, 최적화 논문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오후 지은은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첼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지은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미첼 선생님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지은은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 씨, 당신이 다른 학생들에게 제 수업 내용을 비판하고 다닌다고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수업 분위기를 해치면 곤란합니다. 저는 그냥 질문받은 것만 답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제 수업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당신 같은 학생 때문에 15년간 쌓아온 제 교육 철학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은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은 단지 정확한 지식을 원했을 뿐인데 그것이 선생님에게는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업 시간에 불필요한 지적은 삼가주세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혼란을 주지 마시고요. 미첼 선생님은 그 말을 남기고 도서관을 나갔어요. 지은은 홀로 남아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더욱 외롭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지은은 기숙사 방에서 홀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는 물리학 전문 서적들이 높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복잡한 수식들이 적힌 메모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방 한쪽 구석에는 부모님이 보내준 한국 라면과 김치가 담긴 작은 냉장고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MIT 양자 컴퓨팅 연구소에서 온 이메일이 떠 있었어요. 발신자는 서경우 박사였죠. 지은은 이메일을 읽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곳에서만큼은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었거든요. 지은이 MIT와 첫 인연을 맺게 된 것은 6개월 전이었습니다. 한국과학고 2학년 때 쓴 양자 얽힘, 최적화에 관한 논문이 국제물리학 저널 리뷰어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고등학생이 쓴 논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수준이 높았기 때문이었죠. 그 논문을 본 서경우 박사가 직접 한국까지 연락을 취했고 그때부터 지은은 MIT 연구진과 비공식적인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무리해서 미국 유학을 보낸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연구 기회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지은은 다른 학생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에 홀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지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손에는 두꺼운 양자역학 전문서와 공책 여러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구석자리에서 지은은 연구 논문들을 펼쳐놓고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때때로 작은 한숨을 내쉬거나 미간을 찌푸리며 복잡한 수식과 씨름했습니다. 그런 지은의 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잊고 오직 학문에만 몰두하는 진정한 학자 같았어요. 아침 7시 30분경 도서관에 다른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키가 크고 안경을 쓴 3학년 학생이 지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제이슨 밀러라는 학생으로 학교에서 수학과 과학 분야 최고 실력자로 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제이슨은 지은이 펼쳐놓은 책들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대학원 수준의 양자역학 교재들과 최신 연구 논문들이 책상 위에 가득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지은이 그 내용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듯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누었고 제이슨은 지은의 실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미첼 선생님의 수업 오류들을 정확히 짚어낸 지은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제이슨은 지은에게 이번 주말에 열리는 보스턴 과학 박람회 참가를 제안했어요.
그 박람회는 매년 보스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대규모 과학 행사였습니다. MIT, 하버드, 보스턴 대학교 등의 연구진들이 참여하고 우수한 고등학생들도 자신의 연구를 발표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지은에게는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드러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제이슨과의 대화가 끝난 후 지은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숨어 지내왔는데 과연 공개적으로 나서는 것이 옳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연구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그날 오후 물리학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교실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미첼 선생님은 지은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인사조차 받지 않았어요. 지은은 평소처럼 뒤쪽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수업을 들었습니다. 미첼 선생님이 오늘 주제인 양자 터널링 효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칠판에 그려진 다이어그램과 수식들을 보던 지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또다시 중요한 개념에서 오류가 발견되었거든요. 이번에는 지은뿐만 아니라 제이슨도 그 오류를 눈치챘어요.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질문했지만 미첼 선생님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선생님은 지은이 다른 학생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출했어요. 바로 그 순간 교실 문이 열리며 로버트 해리슨 교장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교장 선생님은 복도에서 들리는 큰 소리 때문에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어요. 교실 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파악한 교장 선생님은 미첼 선생님과 지은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온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자신 때문에 이런 소동이 벌어진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교장실은 세인트 앤드류스 아카데미의 3층 끝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넓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고급스러운 마호가니 책상과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로버트 해리슨 교장 선생님은 30년간 이 학교를 이끌어온 교육자였습니다. 온화하면서도 예리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죠. 지은은 교장실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등을 곧게 세우고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아두고 있었고 때때로 작게 한숨을 내쉬며 불안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미첼 선생님은 지은 옆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해리슨 교장 선생님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지은의 입학 서류와 성적표가 펼쳐져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전학생의 뛰어난 학업 성취도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미첼 선생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 학생이 제 수업을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서 수업 분위기를 망치고 있어요. 해리슨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첼 선생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은 씨, 당신의 입장은 어떤가요?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지 정확한 지식을 원했을 뿐입니다. 수업 중에 과학적 오류가 있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미첼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과학적 오류라고요? 제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5년간 가르쳐온 내용을 17세 학생이 오류라고 한다고요? 미첼 선생님, 일단 진정하시죠. 해리슨 교장 선생님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어요. 지은은 가방에서 자신의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주간 미첼 선생님 수업에서 발견한 오류들과 정정된 내용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플랑크 상수값부터 슈레딩거 방정식, 양자 터널링 확률 계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해리슨 교장 선생님은 그 공책을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해갔습니다. 고등학생이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고 전문적인 내용들이었거든요. 미엘 선생님도 궁금한 듯 목을 느려 공책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칠판에 적었던 수식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은이 지적한 부분들이 실제로 틀렸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죠. 교장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해리슨 교장 선생님이 공책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은 후에야 입을 열었어요. 지은 씨, 이 내용들을 어디서 배웠나요? 정말 놀랍습니다. 지은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진실을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저는 현재 MIT 양자 컴퓨팅 연구소와 비공식적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우 박사님과 양자 알고리즘 최적화에 관한 논문을 공동 작업 중이에요. 교장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첼 선생님의 입이 벌어진 채로 굳어 있었어요. 해리슨 교장 선생님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지은은 노트북을 꺼내어 MIT 연구소와 주고받은 이메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서경우 박사와의 연구논의 내용들, 논문 초안에 대한 피드백들, 그리고 다음 주 연구 미팅 참석 요청까지 모든 것이 진짜였어요. 해리슨 교장 선생님은 이메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의 학교에 이런 천재적인 학생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미첼 선생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장 선생님의 질문에 미첼 선생님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17세 소녀를 무시하고 괴롭혔는데 그 소녀가 실제로는 MIT 연구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천재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지은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비난하거나 망신 주려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학문에 대한 정확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과학에서는 작은 오차도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해리슨 교장 선생님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뛰어난 학생의 재능을 지원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베테랑 교사의 자존심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지은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학생입니다. 우리 학교가 당신 같은 인재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도 좀 더 신중했어야 했어요. 미첼 선생님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15년간의 교사 경력 중 이렇게 당황스러운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자신의 무지를 17세 학생이 지적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습니다. 해리슨 교장 선생님은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은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첼 선생님에게는 수업 내용 업데이트를 요청하기로 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 결정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교장실에서의 면담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세인트 앤드류스 아카데미의 복도와 교실 곳곳에서는 지은에 대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MIT와 연구한다는 17세 한국 소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고 어떤 아이들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을 보였어요. 지은은 여전히 뒤쪽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수업을 들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의 시선이 계속 따라왔거든요. 점심시간 도서관에서도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미첼 선생님이었습니다. 미첼 선생님은 지은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수업 중에는 의도적으로 교실 앞쪽과 중간 부분만 바라보며 설명했고, 뒤쪽에 앉은 지은이 있는 곳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의 움직임에서는 상처받은 자존심과 어색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 지은은 기숙사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화상 통화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는 연구 논문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복잡한 양자역학 공식들이 적힌 포스트잇들이 붙어 있었어요. 화면 속에는 MIT 양자컴퓨팅 연구소의 서경우 박사가 나타났습니다. 서경우 박사는 5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의 뒤편으로는 첨단 양자컴퓨터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선 연구실이 보였습니다. 지은은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목소리에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서경우 박사는 지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과학 박람회 참가를 제안했어요. 이번 주말에 열리는 대규모 과학 행사에서 지은의 연구를 공개적으로 발표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캠퍼스 곳곳에 켜진 가로등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박람회 참가는 자신을 완전히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조용한 뒷자리 학생으로만 지낼 수 없게 되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지은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제이슨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도서관 입구를 들어서자 조용한 분위기와 책 냄새가 지은을 맞았습니다. 제이슨은 구석 테이블에서 어려운 수학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는데 지은을 보자 펜을 내려놓고 반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은은 제이슨 맞은편에 앉아 박람회 참가 결정을 알렸습니다. 제이슨의 눈이 커지며 놀라움을 표했어요. 특히 MIT 연구소의 지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제 지은에 대한 모든 소문들이 사실임을 확신하게 된 거죠. 그날부터 지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기숙사 방으로 돌아가 발표 준비에 몰두했어요. 복잡한 양자역학 이론을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은은 밤늦게까지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고 서경우 박사와 화상 회의를 통해 내용을 다듬어 나갔어요. 양자 얽힘의 기본 개념부터 자신이 개발한 최적화, 알고리즘까지 모든 것을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복잡한 수식 대신 시각적 자료와 비유를 활용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발표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학교 분위기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은의 박람회 참가 소식이 퍼지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지은과 마주치면 격려의 말을 건네는 학생들도 있었고, 과학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지은 주변에 모여들어 이런저런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첼 선생님만은 예외였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지은이 손을 들어도 완전히 무시했고, 다른 학생들이 지은에게 물리학 관련 질문을 하려고 하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15년 경력의 자존심이 17세 소녀에게 완전히 무너진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마지막 교시가 끝나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은도 가방을 챙기려는데 미첼 선생님이 조용히 불렀어요.
교실에 둘만 남게 되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엘 선생님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그는 지은의 박람회 참가에 대해 물었고, 혹시 그곳에서 학교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지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지은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했어요. 단지 자신의 연구만 발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첼 선생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실을 나갔습니다. 지은은 홀로 남아 창밖의 석양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드디어 자신의 진짜 실력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가 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토요일 아침 6시 지은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들지 못했거든요. 기숙사 방 창문 밖으로는 새벽 안개가 캠퍼스를 덮고 있었어요. 지은은 침대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보스턴 과학 박람회 당일이었어요.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갖춰 입은 지은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정한 네이비 블레이저에 흰 셔츠, 그리고 검은색 슬랙스를 입었어요. 머리는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했고, 어깨에는 노트북과 발표 자료가 들어있는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 지은은 학교 정문에서 제이슨을 만났어요. 제이슨도 박람회를 구경하러 따라가기로 했거든요. 준비됐어? 긴장되지? 제이슨이 지은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지은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조금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니까요. 두 사람은 보스턴행 지하철에 몸을 맡겼습니다. 40분 정도의 여행길이었어요. 지은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방 속에는 밤새 준비한 발표 자료와 서경우 박사가 검토해준 논문 초안이 들어있었어요. 보스턴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였습니다. 거대한 건물 앞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대학생들, 연구원들, 그리고 지은처럼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참가자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북적댔습니다. 입구에서 등록을 마친 지은은 자신의 부스 위치를 확인했어요. MIT 양자 컴퓨팅 연구소 섹션 바로 옆이었습니다. 서경우 박사가 특별히 배치해준 자리였죠. 지은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부스를 준비하는 동안 서경우 박사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화상 통화로만 보던 분을 직접 보니 더욱 온화하고 믿음직한 인상이었습니다. 지은 씨, 드디어 만나네요. 긴장하지 마세요. 당신의 연구는 정말 훌륭합니다. 서경우 박사의 격려에 지은은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켜고 발표 화면을 점검했습니다. 오전 10시 박람회가 공식 개막되었어요. 곧 사람들이 하나둘씩 지은의 부스 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생 몇 명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가왔어요. 고등학생이 양자역학 연구를 한다고요? 한 대학원생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은은 침착하게 자신의 연구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양자 얽힘의 기본 개념부터 최적화 알고리즘의 핵심 아이디어까지 준비해온 내용을 차근차근 풀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이 지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진지해졌어요. 특히 복잡한 수식을 직관적인 그래프와 애니메이션으로 설명하는 부분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오전 11시경 하버드 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한 분이 지은의 부스에 들렀어요. 60대 정도로 보이는 백발의 신사였는데 지은의 설명을 듣더니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최적화 방법은
어디서 차가 난 것인가요? 교수의 질문에 지은은 자신의 연구 과정을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과학고에 다닐 때부터 시작된 호기심,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그리고 서경우 박사와의 협업 과정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의 부스 주변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어요. MIT, 하버드, 칼텍 등 유명 대학의 연구진들이 찾아와 질문을 했고 몇몇 과학 저널리스트들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17세에 이런 수준의 연구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한 기자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지은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더 많이 배우고 연구하고 싶습니다. 오후 2시쯤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세인트 앤드류스 아카데미의 해리슨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지은의 부스 앞에 서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은을 둘러싼 수많은 전문가들과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었거든요. 지은도 교장 선생님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잠시 설명을 멈추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교장 선생님, 어떻게 여기에? 지은 씨의 발표를 보러 왔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해리슨 교장 선생님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한동안 지은의 설명을 들으며 자신의 학교에 이런 보석 같은 학생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오후 3시, 갑자기 부스 앞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칼텍의 유명한 양자물리학자인 데이비드 윌슨 교수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양자 컴퓨팅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그의 등장에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윌슨 교수는 지은의 연구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매우 전문적이고 까다로운 질문이었어요. 지은은 잠시 긴장했지만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훌륭합니다. 고등학생이 이 정도 수준까지 이해하고 있다니 놀랍네요. 윌슨 교수의 인정에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지은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깊게 인사했어요. 꿈에도 그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4시가 되자 지은의 부스 주변은 완전히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양자물리학 전문가들부터 과학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17세 한국 소녀의 연구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지은은 이미 목이 쉬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 사이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어요.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로 미첼 워커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는 사람들 뒤편에서 지은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놀라움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혼란이 뒤섞인 모습이었죠. 지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미첼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거든요. 교실에서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그 선생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지은은 곧 마음을 다잡고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미첼 선생님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지은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학생이 세계적인 전문가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고 얼굴에는 창백함이 번지고 있었어요. 지은이 한 참가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미첼 선생님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고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학생의 물리학 담당 교사입니다. 미첼 워커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관심 있는 눈빛으로 미첼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이런 천재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분명 대단한 분일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미첨 선생님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 학생은 제 수업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자꾸 반박하고 다른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갑작스러운 고발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이해하려 애썼어요. 지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경우 박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은 씨는 매우 뛰어난 연구자입니다. 뛰어난 연구자라고요? 이 아이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미첼 선생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난 몇 주간 쌓였던 분노와 굴욕감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5년간 가르쳐온 내용을 17세 애가 틀렸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어색해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칼텍의 윌슨 교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미첼 선생님은 잠시 당황했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예를 들어 플랑크 상수값이나 양자역학 공식들에서 자꾸 제 설명과 다른 말을 했습니다. 윌슨 교수가 지은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지은 씨, 어떤 내용이었나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2019년 국제단 위계 개정으로 플랑크 상수가 정확한 값으로 제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슈레딩거 방정식의 계수 부분도 현재 표준과 달라서. 아, 그 부분이군요. 윌슨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미첼 선생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은 씨 말이 맞습니다. 2019년 5월 20일부터 국제단 위계가 개정되어 플랑크 상수는 정확히 정의된 값으로 바뀌었어요. 많은 교과서들이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아서 혼란이 있는 것 같네요. 미첼 선생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지은의 편을 들어준 것이었어요. 해리슨 교장 선생님이 앞으로 나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미첼 선생님, 일단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 지금은 지은 씨의 발표 시간입니다. 하지만 미첼 선생님은 이미 자제력을 잃고 있었어요. 자신의 무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애가 우리 학교 수업을 망치고 있어요. 선생님을 무시하고 다른 학생들을 선동하고 있다고요. 그 순간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미첼 선생님의 공격적인 태도에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때 박람회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리며 누군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지은도 눈물을 닦으며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경호원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MIT 총장 셀리 코넬리우스 박사였거든요. 그녀는 MIT를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대학으로 이끌고 있는 저명한 인물이었어요. 박람회에 참석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렇게 직접 지은의 부스까지 찾아올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코넬리우스 총장은 지은의 부스 앞에 서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미첼 선생님의 흥분한 모습, 당황한 지은, 그리고 어색해진 분위기를 한눈에 읽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날카로운 통찰력이 담겨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코넬리우스 총장의 조용한 질문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서경우 박사가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지은의 뛰어난 연구 발표와 갑작스러운 논란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총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연구 자료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노트북 화면의 복잡한 수식들과 그래프들을 찬찬히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해갔어요. 이 알고리즘 최적화 방법은 누가 개발한 건가요? 제가 개발했습니다.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여전히 미첼 선생님의 공격으로 위축된 상태였지만 자신의 연구에 대해서만큼은 당당했습니다. 코넬리우스 총장은 더 깊이 있는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양자 얽힘 상태의 안정성 유지 방법, 노이즈 감소 알고리즘의 원리, 그리고 실제 양자 컴퓨터에서의 적용 가능성까지 매우 전문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지은은 하나하나 정확하게 답변했어요. 때로는 직접 수식을 적어가며 설명하기도 했고 복잡한 개념을 간단한 비유로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답변할 때마다 코넬리우스 총장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미첼 선생님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대학의 총장이 자신이 무시했던 학생과 전문적인 토론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10분 정도의 질의응답이 끝나자 코넬리우스 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고등학생이 이 정도 수준의 연구를 해낸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네요.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어요. 이 연구는 우리 MIT 대학원 과정에서도 상위 수준에 해당합니다. 특히 최적화 알고리즘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여러 프로젝트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박람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MIT 총장의 공식적인 인정이었거든요. 주변에 있던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다른 연구진들도 감탄의 표정을 지었어요. 코넬리우스 총장은 지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은 씨, MIT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든 우리 연구소 문은 열려 있어요. 지은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MIT 총장이 직접 자신을 초대하고 있다니. 눈물이 다시 맺혔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칼텍의 윌슨 교수도 나섰어요. 우리 칼텍에서도 지은 씨 같은 인재를 원합니다. 정말 훌륭한 연구예요. 순식간에 여러 대학의 연구진들이 지은에게 관심을 표했습니다. 하버드, 스탠포드, 프린스턴까지 미국 최고의 대학들이 17세 한국 소녀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어요. 미첼 선생님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깎아내렸던 학생이 미국 최고의 학자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리슨 교장 선생님이 미첼 선생님에게 다가갔어요. 미첼 선생님, 이제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미첼 선생님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교사 경력 중 이렇게 큰 실수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자신의 편견과 고집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지은은 여전히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교실 뒤편에서 무시당하던 자신이 이제는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실력으로 쌓아올린 결과라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박람회가 끝날 무렵 지은은 수많은 명함과 연락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미첼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지은 씨, 정말 죄송합니다. 미첼 선생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났고 지은의 진짜 가치가 세상에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